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컬러 패널이 지정돼서 나오긴 하는데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랑 좀 같은 위치로 패널 위치를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베이젤 커렉션이라고 하는 기본값이 있는데 여기 input LUT라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몇 개의 필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LUT가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터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논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 브라우저가 있다는 거는 이제 필터 효과를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우리가 뭐 연두색 화면에서 찍거나 이제 주황색 화면에 이제 그 조명 아래서 찍었을 때 흰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연두색 조명 아래서 찍은 그런 컷 편집을 할 만한 그런 영상이 있고 주황색 조명 아래서 어떤 영상을 촬영을 했다고 했을 때 영상을 그냥 이어붙이기를 했을 때 좀 어색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영상을 이제 컷 편집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영상의 흰색 기준점을 찾아가지고 약간 그 어떤 특정한 너무 이제 다른 색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영상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새빨간 조명 아래서 어떤 영상을 찍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화이트 기준점을 딱 맞추면은 약간 이 새빨갰던 그런 조명 아래서 찍은 영상이 그냥 일반 조명 아래서 찍은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 제가 음, 조금 이따가 한번 조정하는 거를 따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포이트로 찍는 것도 있고, 여기 템퍼레이트, 틴트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이 스텝 버전 같은 경우에는 루메트리 컬러 패널에서 많이 맞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화면을 저희가 앞으로 색을 보정할 때 조금씩 볼 거예요. 근데 윈도우 들어가시면 루메트리 스코프라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육안으로 보는 색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육안으로 보는 색이랑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보는 색을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루메트리 스코프라고 하는 패널을 활성화를 시켜놓으면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RGB, 예, 모니터 색깔 같은 경우는 레드, 그린, 블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색깔 수치를 이 루메트리 스코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다 같은 영상을 딱 봤을 때 푸른색도 굉장히 많지만 이 루메트리 스코프를 통해서 보면은 레드 색상이 좀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는 너무 이제 특정 색깔이 특출나지 않도록 이 RGB의 높이를 조금 그 평균화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화이트 밸런스 하단에 템퍼레이처가 틴트가 있고 템퍼레이처가 있죠.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한색이랑 남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이랑 이제 핑크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색상 바에 있는 그 양 사이드의 색은요, 서로 보색 관계예요. 주황색의 보색이 파란색이고 연두색의 보색이 핑크색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색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 때는 보색으로 조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레드 색상이 좀 너무 많은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색으로 잡는 거니까 여기 주황색이랑 빨간색 그리고 핑크색이랑 빨간색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네, 왜냐하면 도색으로 좀 잡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는 레드가 좀 혼자 위에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옆으로 조정하면은 이 RGB의 색깔에 그 기준선이 서로 좀 평균점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 맞출 때는 이렇게 색깔의 높낮이를 좀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 템퍼레이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면요. 약간 이제 파란색이 많아지면서 그랬는데 근데 영상을 뭐 새벽의 영상이나 이제 밤의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낮에 찍은 영상을 만약에 색보정해서 그냥 쓰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일정상 안 돼서 뭐 이거 그냥 새벽으로 써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한색으로 조금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새벽의 느낌이 나도록 아니면 겨울의 느낌이 나도록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 템퍼레이처를 좀 난색 계열로 하면은 저녁의 느낌이 조금 나기도 하고 이제 여름의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가 뭐 겨울에 찍었지만 조금 여름의 느낌이 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난색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글이글이는 그런 여름의 느낌이나 저녁의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저희가 난색으로 색깔을 조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를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뭐 틴트는 이제 연두색이고 이제 뭐 핑크색인데 요거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톤은 저희가 용어 보면은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한데 익스포설은 노출이죠. 네, 콘트라스트는 내리고요.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죠. 예, 그 밝은 부분. 섀도우는 어두운 부분. 화이트는 흰색, 블랙은 검정색. 요 톤에 대한 수치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두운 영상을 밝게 조정한다든지 그 대비가 흑백에 보세요. 네, 대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밝은 부분을 조정해 본다든지 어두운 부분을 또 조정한다든지 이런 색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화이트 값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블랙의 수치를 좀 줄이거나 높이거나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실컷 조정을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리셋을 클릭하시면 이 톤에 대한 부분을 리셋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자동 조정 기능 굉장히 많잖아요. 하이라이트 프리미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클릭하시면 자동 조정을 좀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랑 별개로 세츄레이션 채도는 밑에 있는데 그 채도는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음, 네, 높이면 조금 더 영상이 다이나믹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이 톤에 대한 부분 조정을 좀 해보시고요. 혹시 예제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들은 예제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이 루메트리 컬러라고 하는 패널에서 베이지 코렉션을 좀 조정해보고 계세요.
네, 다른 예제도 한번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 화이트라고 하는 영상 데려오시고요. 제가 색보정인데 화이트 밸런스 스포이트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이가 흰색일 걸로 보이는데 그 주황빛 조명 아래서 찍었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색상 같은 경우엔 보색으로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황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을 좀 추가하면은 어떤 특정 색에 너무 이제 치우쳤던 그 색감이 살짝 잡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을 추가하면은 그 너무 이제 주황색이었던 색깔이 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도 좀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두색도 조금 추가해주면,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색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식별이 조금 어려우면은 이 루메트리 스코프를 통해서도 이제 보시면서 화이트 밸런스를 좀 맞춰줘요. 근데 너무 이제 레드가 좀 치우친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리 조정을 해도 그 레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에 좀 편안하죠. 아까 주황색보다는 이런 거고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스포이트로도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 원상 복귀해서요. 그 화이트의 기준점이 되는 거를 이 스포이트로 여기 딱 찍어줘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 템플레이처럼 틴트를 조정해서 이 흰색 부분을 화이트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주변 색을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노랗고 이제 주황색으로 좀 치우쳤던 그 조명의 색깔이 조금 잡히면서 좀 보기가 좀 편안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톤 보정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콘트라스트를 조정한다든지, 뭐 화이트를 조정한다든지, 뭐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의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조명 색깔이 아니라 그 에메랄드 색감이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색 보정을 해도 이 RGB 로메트리 스코프를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영상마다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영상은 그냥 에메랄드를 찍은 거기 때문에 색 보정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이 자연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을 좀 높여주시는 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한 130 정도 조정하면은 물이 더 푸르르게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도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어둡다 그러면은 노출을 조금 높인다든지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음, 음, 예전에는 저희가 콘트라스트를 대부분 이제 높이는 쪽으로 보정을 많이 했거든요. 콘트라스트를 높이면 영상이 좀 선명해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요즘 인스타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콘트라스트 대비를 좀 낮추기도 해요. 그래서 뭐 콘트라스트 마이너스 80 막 이런 식으로 낮추고 채도를 높이고 막 그러거든요. 조금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꼭 대비값을, 요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콘트라스트 마이너스 80으로 했는데 대비 값을 낮추면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처럼 대비 값을 이렇게 높이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 근데 대비 값을 높일 때의 장점이 있죠. 대비 값을 흑백의 대비를 좀 심하게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영상이 좀 또렷해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영상이 있다고 했을 때 대비값을 마이너스 80, 대비값을 80으로 높이면은 영상이 좀 또렷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식의 대비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마이너스 80 한번 입력해 볼게요. 콘트라스트에. 약간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채도는 지금 높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채도는 높이고 대비는 낮추는 그런 식으로 보정을 인스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트렌드 삼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대비값을 낮추는 그런 보정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음, 네, 이제 다른 예제를 조금 다운로드 해볼게요. 네, 컨트롤 N 눌러서 뉴 컴프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I 눌러서 여러분 예제를 좀 데려와 볼게요. 이번에는 톤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의 색 보정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산이라고 하는 영상 가져와 볼게요. 네. 해당 영상은 여러 가지 이제 색상이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네, 눈에 띄는 게 빨간색의 우산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우산을 저희가 우산만 살리고 나머지 색상은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하단에 베이지 코렉션 크리에이티브 옆에 커브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RGB는 빛의 3속성이에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로 이루어져 있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RGB는 그냥 전체 색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커브에서 레드를 클릭하면요. 레드에 대한 부분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요. 그린은 높이거나 낮추거나 파랑을 낮추거나 낮추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색감을 RGB로 분류해서도 우리가 컵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S자로 많이 해요. S자. 네,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약간 그 진한 거는 진하고 환한 거는 환하게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S자 모양으로 많이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컵으로 조정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휴 세츠가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지금 써볼 건데 어떤 기능이냐면 휴는 색조예요. 색조이기도 하고 이 색상을 저희가 색상에 따라서 채도를 바꿀 수 있어요. 채도는 색이 선명한 정도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4개를 찍으시고요. 4개 찍었어요. 왜 4개를 찍었냐면 2개는 고정하는 용도고요. 2개는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채도의 높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인 채도지만 이 채도를 포인트를 밑으로 내리면 해당 색상, 이 선의 색상 보이죠? 해당 색상은 채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드 색상만 남기고 나머지는 2개는 포인트 유지하는 거고 2개는 내리는 용도여서 4개를 찍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 색상만 위에다가 포인트 찍어서 유지시키고 밑으로 내려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만 남고 색깔이 다 흑백으로 보여요. 채도를 최고 낮추면 흑백이거든요. 그리고 루메트리 스코프에서도 우리가 색깔이 뭐 이렇게 보여져 있죠.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민들레 색상도 이제 우리가 클릭하고 노란색 빼고 다 좀 낮춰가지고 채도를 없애보세요. 이렇게.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세미님, 예, 제가 아까 다른 분, 유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그 녹화를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저의 방침은 아니고, 예, 학원 방침이어가지고, 죄송한데 보고 할게요. 네. 네, 개별 녹화는 좀 어렵긴 한데, 음, 네네. 네, 해보고 계시면 제가 출첵 좀 부를게요. 한유중님, 오늘 유중님 안 나오셨네. 문유나님 오셨고, 손성미님, 네. 양도경님, 네. 이선호님 오셨고, 이효리님 오셨고, 이한율님, 네. 진민경님, 네. 오셨고, 최다영님 안 오셨고, 최재성님은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하시고, 홍세미님도 오셨고, 음, 유진님 오늘 안 오셨네. 어제 패스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나? 어렵긴 했을 텐데. 최다영님도 오셨고. 오늘 게 훨씬 쉽지 않아요? 네. 그죠? 어, 어제 제가, 아니, 근데 그 캐릭터 그리고 막 그러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괴로움 속에서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워놓으면 좋긴 해서. 네, 네, 다영님 체크했어요. 네. 음, 음, 음. 그래도 뭐 우리 반은 출석률이 좋네요. 코로나 걸리신 재성님이랑 이제 유중님만 안 오셨고 음, 혹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네,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인트로나 아우트로 영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꽃 관련해서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은 이렇게 보이는데 안쪽이 좀 흑백으로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안쪽은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면 색깔의 영역을 조금 넓혀주셔야 돼요. 이 주황색까지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넓혀주세요. 그러면은 주황색까지는 흑백이 아니죠? 네. 그리고 연두색이 너무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럼 연두색의 폭을 좁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특정 색감이 너무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빨간색도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좁게 설정을 하시면은 중간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는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얘는 제가 너무 날렸네요. 네. 음, 네, 때에 따라서 음, 너무 이제 좁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잡는 색깔보다 얼룩덜룩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나 뭐 이럴 때, 네. 그럴 때는 색감 영역을 아까 제가 미들레를 좀 넓힌 것처럼 좀 넓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을 좀 데려와서, 네, 이런 영상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가을인 것 같아요. 네, 네. 온도실 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온도를 잠깐 끄고 지금 중앙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연락해서 한번 좀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루메트리 컬러라고 하는 패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요.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살짝 뭔가 조정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루메트리 컬러라고 하는 이펙트가 생겨요. 네. 그리고 이 더보기를 클릭해서 보면요. 아까랑 똑같은 그런 거를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기가 아무래도 루메트리 컬러 패널이 좀 편하죠. 여기 커브 하단 볼게요. 비슷하죠? 예, 이렇게 비슷하게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뭔가 조정하면은 바로 여기 이펙트 효과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다가 예를 들어 그 크리에이티브 잠깐 들어가 볼게요. 룩에 들어가셔서 여기 엄청나게 많은 또 필터 효과들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필셋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모노 효과는 약간 흑백 효과죠? 그래서 약간 이 필름 회사 이름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필터 효과들 엄청 많이 있어요. 코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클릭했을 때 효과를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여기에도 동일한 기능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좋은 게 썸네일로 어떻게 들어갈지 대략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죠? 이 필름 효과가 인텐시티는 뭐냐면 필름 효과를 세게 넣을 건지 약하게 넣을 건지를 막 조정할 수 있어요.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옵션 카테고리별로도 끌 수 있어요. 여기 체크 해제하시면은 이제 하나씩 꺼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막 조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쳐볼게요. 네, 이 효과들은 예, 이렇게 하면 해제를 카테고리별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이 전체 효과 있죠? 전체 효과를 이 FX를 끄면은 없애서도 볼 수 있고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FX를 꺼도 이제 효과를 끄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색 보정하다가 원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FX 잠깐 껐다가 켰다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 델리트를 좀 하고 다시 조정을 좀 해볼게요. 이 크리에이티브에서 네, 여기서 델리트 하면 효과 사라져요. 네.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에서 페이디드 필름은요, 색바랜 필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으로 하시면 약간 색이 바랜 느낌? 샬프는 뾰족하게 하겠죠? 예, 이렇게 테두리를 색감을 이렇게 좀 뾰족하게 담을 수 있고요. 비브렌스는 활기예요. 그래서 약간 채도가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또 세츄레이션이랑은 살짝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그냥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야 돼서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얘는 활기고 채도가 좀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세츄레이션이랑 채도를 높이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다. 하지만 조금은 비슷하다. 예, 왜냐면 채도가 조금 활기가 이제 생기면서 색깔이 좀 선명해지는 그런 필름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채도죠. 채도는 이제 색의 선명한 정도예요. 네, 채도.
궁금한 게 여기에도 세츄레이션 있고 여기에도 세츄레이션 있잖아요. 네, 네. 세츄레이션은 좀 중요한 거여서 그런지 이렇게 카테고리마다 좀 몇 개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얘도 채도고 걔도 채도예요. 그래서 동일한 거지만 몇 개 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커브 지금 우리가 휴 세츄 했잖아요. 휴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아까는 이 높낮이가 채도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이렇게 채도. 예, 그 클릭하면은 아래는 약간 흑백이고 위에는 채도가 이제 좋아 보이는 게 보이죠? 근데 이 휴 vs 휴는요. 그 색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색감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잠시만요. 네, 지금 어, 다시 삭제하고 다시 할게요. 네, 여기서 삭제하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있고 뭐 푸른색이 있는데 나는 조금 노란색을 주황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란색 영역을 또 클릭을 해줘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포인트 두 개를 유지로 좀 찍어주고 이 색깔, 제가 잘못 찍었어요. 빨랐네.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네. 이 노란색의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게 어떤 색깔인지는요, 이 세로 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노란색을 주황색 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좀 주황색이 됐죠? 근데 지금 좀 극단적이진 않으니까, 조금 더 조정을 해본다고 하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좀 핑크색이 좀 섞인 것 같은데, 네. 음, 네, 좀 핑크색 쪽으로 갔네요. 그 주황색 쪽으로 이동, 네, 해보면 이 노란색이 약간 주황색 빛으로 바뀌었죠? 파란색도 더 파랗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에 또 포인트를 찝으셔서 음, 밑에가 좀 푸른색이네요. 푸른색 쪽으로 이제 조정을 좀 해줘요. 네, 뭐 원래 푸른색이어가지고 잘 조정이 안 되네요. 네. 저는 이렇게 파란색 쪽으로 조금 더 바꿔봤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우리가 채도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티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음, 네, 이 정도로 그냥 할게요. 넘어가고요. 네, 뭐 이렇게 그냥 조정하는 거가 있다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루마 같은 경우에는 명암을 의미해요. 그래서 색깔별로 또 채도랑 다르게 명암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가 좀 밝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포인트 두 개는 유지로 찍고 두 개는 뭐 밑으로 내리거나 했잖아요. 그래서 또 노란색 쪽에 영역을 찍으셔서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노란색만 명암이 높아져요. 네, 되게 신기한 게 많죠? 그래서 막 노란색만 혼자 농도가 굉장히 높은 모습인 거죠. 이런 식으로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그리고 루마의 세츄레이션이 또 있는데, 요거 각각 이제 체크 해제하면 사라져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찍으시고, 어, 어떤 특정 밝기의 세츄레이션을 높이는 건데요. 네, 이렇게 제 생각에는, 살짝 그 명암을 봤을 때, 네. 이게 뭐가 뭔지 어떤 명암인지 좀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세츄레이션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세츄레이션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음. 음. 근데 이 가로 기준으로 명암 값의 그 그래프가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 오른쪽이 밝은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왼쪽이 어두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명암의 밝기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오른쪽이 밝은 부분, 왼쪽이 어두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밝은 부분만 이렇게 채도를 살릴 수 있고요. 어두운 부분은 채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하게 보이죠? 네. 밝은 부분은 채도를 높였고요. 이렇게 높였고, 어, 왼쪽이 어두운 부분이니까 어두운 부분은 낮추면은 뭐 이렇게 하면 밝은 부분이 어디고 어두운 부분이 어떤 건지 그래프상으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어디가 어두운 부분이고 어디가 밝은 부분인지 이 그래프를 조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뭐 그런 겁니다. 체크 해제. 네, 그 셋 vs 셋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채도 대비별로 채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얘도 오른쪽이 그 조금 높은 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이 좀 어두운 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특정 채도를 좀 높게 하거나 특정 채도를 낮추는 게 가능한데 채도별로 이제 채도를 조정하는 거죠. 오른쪽이 좀 밝은 채도고요. 왼쪽이 조금 어두운 채도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색감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음, 그리고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그리고 화면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펜 툴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펜 툴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찍으면은 점 생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펜 툴로 쓸 수 있거든요. 컨트롤. 아까는 저희가 얘를 이렇게 부분 영역을 조정을 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누르고 전체를 위로 올리면 네, 전체의 채도가 높아지는 거고 아래로 내리면 전체 채도가 낮아지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전체 채도를 높이고 전체 채도를 낮추고. 근데 이렇게 전체 채도 낮출 거면 뭐 굳이 그래프로 안 해도 그 세츄레이션을 수치를 조정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커브에 여러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번 조정해 보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건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리아라고 하는 영상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화이트 밸런스 있죠? 한번 조정해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이 푸르러서 그렇긴 한데 조금 푸르다면은 이제 난색을 조금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한번 고정을 해보시면서 특히 커브에 대한 거는 수치가 좀 너무 많아요. 한번 조정을 50분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고 계세요. 분까지 조정해보시고 50분에서 10까지 쉬는 시간인데 네, 저희 쉬는 시간 조금 50분쯤에 이제 시작하실 때는 수강생 만족도 조사도 해주세요. 앱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민영님, 제가 카페에 네네. 게시판 읽기거나 드렸거든요. 네네. 지난 분당지점 거 다시 보기 하시면 되는데, 프리미어 분당점 거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어요. 2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죄송해요. 네, 다 하신 분들은 10분 쉬는 시간입니다. 네. 음, 음, 그래프 초기화하려고. 그래프 초기화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리셋 이펙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거나, 네. 다 한번 보여드리면, 리셋 이펙트라고 물리트리 컬러 옆에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이 이펙트 컨트롤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서도 하실 수 있고, 지금 리셋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음, 네, 저희 예제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음, 컨트롤 N 누르셔서요. 뉴 시퀀스에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컨트롤 I 눌러서 불러오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도시 영상이 하나 있을 텐데,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루메트리 컬러 관련해서 막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이펙트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루메트리 컬러에 있는 다른 기능들을 조금 본 다음에 효과를 적용해서 색을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루메트리 컬러 하단에 보시면요. 그 비그네트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색이 또 바랜 필름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된 필름 효과고요. 요 어마운트 값을 높이시면은 이 테두리가 뿌얘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뿌얘지는 모양은 저희가 미드 포인트에 이 사이즈를 조정해서 작게도 만들 수 있고요.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색이 바랜 듯한 그런 표현이 들어야 되고요. 이 동그라미의 라운드니스를 조정하시면 네모도 만들 수 있고 둥글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휘더 값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의 흐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은 굉장히 좀 또렷한 그런 테두리를 의미를 하고요. 100을 하면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테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그네트 효과는 색다른 필름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신다면 좀 쓰는 걸로 하고 루메트릭 컬러 이펙트 컨트롤에서 델리트 눌러서 좀 삭제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효과를 적용을 해서 RGB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이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 네, 이 이펙트에서 우리가 컬러 밸런스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RGB라고 있거든요. 컬러 밸런스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컬러 밸런스의 RGB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효과를 적용을 드래그 드랍을 해서 시켜주시는 거고요. 예, 찾으셨죠? 예, 드래그 드랍 해주세요. 드래그 해서 클립에다가 그럼 이 도시 영상에 지금 RGB 컬러 밸런스라고 하는 효과가 생긴 상태인데요. 어, 얘를 Alt 눌러서 세 개로 복사를 좀 해볼게요.
같은 걸. 네, 같은 거를 트랙 3번까지 복사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레드, 그린, 블루가 있는 상태인데 맨 위에 있는 영상을 그린이랑 블루를 0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얘 빨간색으로 바뀌죠? 네. 오퍼시티 블렌드 모드 들어가서 스크린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눈 아이콘을 비활성화 해주시고 두 번째 트랙에 있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저희가 레드만 남기고 다 0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레드, 그린을 0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블루만 남죠? 오퍼시티를 또 스크린으로. 네,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에 눈 아이콘 또 비활성화 해주고 마지막 영상은 그린 빼고 0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블렌드 모드도 스크린. 네, 그래서 하나만 보면 레드, 그린, 블루인데요. 그냥 이제 색깔별로 하나씩 나눈 거고,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그 원 상태로 보여져요. 네, 원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아이콘 키시면은 RGB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서 보면 레드, 블루, 그린이지만요. 근데 원래 색깔은 RGB가 합쳐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합치면은 원래의 영상으로 보여요. 원래 영상으로 보여질 거면 저희가 이걸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지션 값을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모션 들어가셔서 그 V3에 있는 영상, V3 맨 위에 있는 영상에 포지션 값을 드래그를 좀 해보세요. 그럼 채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X나 Y로 이제 이동하시면은 좀 어긋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Y축으로 한번 535로 바꿔보세요. 535. 네, 그 모션의 포지션. 그 두 번째 V2에 있는 영상 클릭하시고요. 965, Y를 965, 아니, Y를 X를 965로 바꿔보세요. 네, 이거 저희가 오래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오래된 영상들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그래서 X, Y, G를 나눴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색깔이 보이고 합쳐졌을 때는, 일반 영상으로 보이지만, 살짝 이제 위치값의 피트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얘가 살짝 초점이 안 맞아 보여요. 근데 지금으로는 조금 티가 안 난다면은 한 980로 이제 이게 좀 확 틀어지게 조정해도 돼요. 네, 원래는 일반적인 영상이었는데 영상이 좀 오래되어 보이죠? 그 옵션 네? 그것도 놓치면 좀. 아,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요. 그 RGB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제 생각에는 블렌드 모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블렌드 모드. 여기서 이제 스크린으로 세 가지 영상을 다 보시면 되는데 위치를 조금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초점이 안 맞아지죠? 네, 네, 네.
잘 하거든요. 사이즈 인사. 음, 아, 하고, 근데 이거는 내가 또, 버블 같은데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내버를 하다가 사, 쓰는데, 내버를 쓰다가 이렇게 그래서 혹시 위치랑 책임 바뀌었어요? 나? 나오죠? 치가 중요하진 않고, 이런 힌트가 살짝 추천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위치 값을 좀 조정하면 됩니다. 네, 여기도,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뭐였죠? 음, 컨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이펙트를 이제 알지, 밸런스를 저희 맞춰주고요. 하나는 그냥 만들고, 하나는 그림만 만들고, 하나는 얘기만 만들고. 이건 해가지고요. 얘를 이제 치고, 치고, 하나는 시간을 맞는데요. 피트를 풀어줘요. 위치를 풀어줍니다. 세개 프로그램 했을 때는 일반 영상이지만 우리가 채널을 나눠놨기 때문에 2픽셀, 3픽셀 막 이렇게 나눠서 조정하면 그만큼 틀어져 보여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얘가 우리가 트랙이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일 때는 아마 각각 효과를 지금까지 우리가 컬러 밸런스 넣은 것처럼 하나하나 넣어줘야겠죠. 근데 그럴 때 너무 번거로운데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있어요. 뉴 아이템 클릭하셔서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개설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사이즈 물어보는데 사이즈 그냥 OK 누르시면 시퀀스 사이즈로 생성이 들어오고요.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트랙 4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네, 트랙 4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밑에 있는 레이어들한테 효과를 한꺼번에 적용해 주는 객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넣었을 때 밑에 있는 개체들한테 적용이 되고요. 그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자체는 약간 투명한 상태거든요. 네. 여기다가 제가 웨이브 왑이라고 하는 효과 넣을 건데 얘를 드래그해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넣어줘요. 그러면 밑에 있는 영상들 있죠? 채널 나눈 애들 다 효과가 적용이 들어가는데 얘는 여기 물결이 치는 듯한 효과예요. 물결이 치는 모양인데 웨이브 타입이 사인이 있고요. 스퀘어가 있고 트라이앵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소투투가 있고 썰클. 그래서 각각 눌러서 한번 지금 재생을 해보시면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요, 그 뉴 아이템 있죠. 여기 뭐 메모장 모양 있거든요.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있어요. 클릭해서 타임라인에서 끌어오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끌어서 오셔야 돼요. 검정색의 개체고, 메모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채널이 좀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에서 여기 있고요. 여기서 써는 게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웨이브 왁을 찾아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써놓을게요. 웨이브 왁 이펙트에서 찾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효과를 보면 모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퀘어 타입으로 할 거고요. 이 스퀘어에 웨이브 헤이 위드 값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기 이 박스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작아요. 그래서 얘를 얼마나 이제 왜 비틀기를 할 거냐 뭐 이런 뜻인데 사인은 물결 모양이고요. 스퀘어는 정사각형이란 뜻이잖아요. 사각형으로 이제 이 웨이브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크게 틀어지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웨이브 헤이스를 2를 입력을 해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 색깔 핀트 나온 것처럼 픽셀이 조금 못 나가요. 그리고 웨이브 위드 값을 800을 입력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재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 또 엇나가는 느낌이 들죠? 살짝? 또 문제가 있는데,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빠르거든요. 웨이브 스피드가 있어요. 0.1로. 그러면 이제 적당한 속도로 웨이브에 효과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에는 직사각형이 굉장히 좀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적절히 흔들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핀트 나간 TV 효과를 만든 거고요. 자막 한번 달아볼 텐데, 네, 클릭하고 우리 텍스트 수정하는 거 많이 해봤죠? 예. 네, 텍스트 조금 옛날 버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그 서체 중에서 좀 오래돼 보이는 서체를 좀 촌스러운 컬러로 넣으시고요. 이렇게 두께를 적당히 지정해서 사이즈 키우고 가운데 정렬. 에센셜 그래픽에 그 가운데 정렬 기능 있죠?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도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들어가요. 네, 자막을 만들어줘요. 자막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만들 거라서 타이핑, 타이핑이요? 글씨 타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텍스트 하단에 들어가시면 소스 텍스트에 이제 그 폰트 스타일이라든지 뭐 등등등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어피어런스에서 필이랑 스트로크 바꿀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자막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주고 얘는 좀 작은 사이즈. 옛날 영상이니까 좀 촌스러운 색을 써줘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썼어요. 저희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잠깐 이제 키프레임 배웠죠? 오늘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0초 구간에요.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키프레임은 제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고, 그 첫 번째 숫자는 X, 두 번째 숫자는 Y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할 텐데 타임 코드를 1초로 이동하셔서요. 1초에서 1초 말고 2초로 합시다. 2초로 이동해서요. 그 X 조정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질색해보면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만족도조사 하셨죠? 조사 다 해주세요. 네, 편집을 하셨죠? 저희 이렇게 해서 그냥 자막과 포지션의 움직임을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다릴게요.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타임라인이 안 보이죠? 얘는 안 움직여도 되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움직여주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텍스트를 어, 디자인을 먼저 자막바에 있는 텍스트 주소로 일단 먼저 꺼내요. 서울방을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서울방은 이제 포토샵을 구성 안 하거든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잘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까 음, 여기다가 안 해주면 돼요.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저 이것만 보는 거. 아, 네. 이 텍스트 하나 들어가시면 끄고 포지션 있죠. 일단 첫 번째 거를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로 잡아주고요. 그 시간을 다르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A에서 B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재생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다 되셨나요? 밑에 자막바가 움직이시나요? 혹시 안 계시는 분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되시나요? 이렇게 자막바 잘 오셨고 잘 만드셨고 네. 하고 계시고 이게 그 연동이 음, 그리고 풀처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풀처리랑 이제 우리 선택되면 풀처리랑 하고 보시니까 네 해보세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아이폰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고 두 번째 키프레임은 네, 여러분들이 변경값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들어가거든요. 네, 끝나고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거랑 재생하면 되고요. 그 서울의 밤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다가 효과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 모자이크 효과 줄 거예요. 네,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모자이크 효과가요. 모자이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면은 모자이크 효과 적용 못하겠죠? 그래서 모자이크다. 이펙트에다가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찾아주고요. 모자이크. 서울의 밤에다가 드래그 드랍. 이렇게 하려면 그 텍스트 레이어 나눠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 모자이크 효과 한번 볼게요. 이 호리젠탈 블랙, 벌티컬 블랙이 있는데 호리젠탈이 이제 가로의 블럭수, 벌티컬이 세로의 블럭수예요. 그래서 씩씩으로 하면 이렇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수치를 높이면 좀 글씨가 읽혀요. 네. 요거 활용해서 키프레임 만들 건데 여기 스타벅스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0으로 네, 1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1. 네, 그리고 시간을 다르게 하고요. 시간 네, 저는 1초 15프레임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 시간을 다르게 해주세요. 여기다가 300에 300 입력해 봅시다. 300에 300. 네. 재생하면 이렇게 나와요. 재생하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300에 나와요. 인포머리 24로 없으면 이게 10분으로 나오니까 지금 안 돼. 네. 이거는 네. 이 보시면 모자이크 있거든요. 모자이크 보여주는데 이게 나눠주려고 하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못 나눴잖아요. 모자이크보다 미리가 더 효과가 되네요. 그냥 하시고 정말 영상 보면 뭐 이런 인트로 있잖아요. 많이 봤죠? 노래방에서. 네, 그런 효과고요. 음, 효과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82호라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예,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줘요. 우리가 트랙이 위에 있는 게 좀 우선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에다 놓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저희가 하위 레이어랑 또 블렌드 모드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을 시킬 텐데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블렌드 모드를 조정할 거예요. 근데 오퍼시티 하단에 보시면 이 블렌드 모드 있죠? 여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로 조정해 볼게요. 멀티플라이. 모자이크보다 위에 놓으라고 있는데 아래 요 효과는요, 그 트랙 맨 위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냥 트랙 맨 위. 안 보이는 거. 음, 요 영상 있죠? 이 영상? 맨 트랙 위에다가.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 찾아보세요. 프로젝트 패널에. 우리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거든요. 예, 그 오퍼시티에 들어가서 이펙트 컨트롤에서요. 오퍼시티 들어가셔서 멀티플라이로 바꿔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얘가 이제 합성이 들어간 거예요. 일단 진한색 기준으로 합성이 들어가는 건데 이 블렌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게 합성하는 거, 뭐 어둡게 합성하는 거 다 다른데요.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부분을 합성할 때는 멀티플라이를 많이 쓰고 이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요거 파트별로 조금씩 그래도 유사한 파트끼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간 이제 어둡게 합성이 들어가는 애들이고 여기서 이제 라이튼에서 라이튼 컬러까지는 좀 밝게 합성이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이 오버레이부터 하드 믹스까지는 명암 값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명암이 뭐 50% 이상일 때랑 50% 이하일 때 합성의 모드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애들이고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좀 변형 효과가 있고, 그리고 뭐 휴, 채도, 색상, 뭐 이렇게 명도에 대해서 이제 합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설명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에 하나하나 좀 눌러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아무튼 파트별로 조금 유사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좀 세부적인 그런 효과나 필터의 차이는 또 눌러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해서 오래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오래된 영상이라고 해서 익스퍼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익스퍼트 하는 방법은 애치점 268호 내용이 되는데요. 파일에 들어가셔서 익스퍼트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네, 모자이크를 하는 건 사라졌어요. 컨트롤 Z 눌러서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네, 삭제한 것 같아요. 네. 헬마한 거 아닌가? 지금? 진짜 사라졌네. 다시.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대략적으로 좀 만들어드릴게요. 네,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좀 거리는 여기 그래드에서도 조정 가능해요. 그리고 그 지금 옆에 물결이 좀 어떻게 하면 물결이요? 웨이브 왔을까요? 네. 그 여기에 이제 넣는 건데, 음, 여기 효과가 지금 적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물결 효과. 네, 지수학적으로. 네.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지금 커다란 숫자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큰 숫자일 때는 보이거든요. 3세기에서 300점 이거 하면은 얘가 작아졌다가 커지는데, 지금 이게 좀큰 숫자를 놓고요. 앞부분은 작은 숫자를 그냥 이렇게 넣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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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블럭 지수가 좌우랑 세우인데, 작은 숫자일 때는 차이가 안 보이는데요. 얘를 한 300 정도나 300 정도 하면은 속도가 높아지면서 제가 모의고사 나오는 속도가 있거든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와서 제가 한번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알려준 적이 있긴 한데 다 같이 그냥 화면 보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파일 들어가셔서요. 익스퍼트 들어가셔서 미디어 들어가시면 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없으셨으니까 네, 익스퍼트에 미디어 들어가시면 우리가 익스퍼트 할 때 기억을 할 건요. H.264만 기억하시면 돼요. H.264 MP4입니다. MP4 그리고 아웃풋 네임 클릭하시면요.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오래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경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네임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고요. 익스퍼트 클릭하면 내보내기가 됩니다. 다 약간 그 조정하셔가지고요. 올해 완성 영상 업로드 게시판에 성원이랑 같이 동영상으로 업로드 해주세요. 어디를 바꿔가셨죠? 음, H.264로 그 형식을 264요? 파일에 익스포트에 미디어 창 띄우셨죠? 예. 이 포맷만 이렇게 H, 264요? 네. 필요하면 경로는 아웃풋 네임에서 클릭해서 바꿀 수 있고요. 음,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MP4로 해주세요. 그리고 카페 올리면 되거든요. 네, 저희 완성 영상 업로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카페에 비슷한 키워드 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한 게 또 있어요. 이거 다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고, 그 에페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하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한 친구들도 있고,
나는 힌트 이렇게 없지? 이렇게 되는 거는. 아, 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내보내기. 근데 지금 앵커로 들어가시긴 했는데, 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래요? 잠깐만요. 음, 위에 깔려있는 컴퓨터가 있고, 안 깔려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요즘 바로 출력도 할 수 있고요. 앵커도 출력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첨 파일 말고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완성 영상을. 음,